직선의 방정식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선의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일차함수 모양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요.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입니다. 자, 여기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나머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과 같다. 자, 여기 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이고 원점을 지날 때가 y는 mx예요. mx 직선을 x축으로 x1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평행 이동 배우면은 그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한 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두 점이 주어지면요, 그 두 점을 가지고 먼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요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기울기 값을 두 점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점을 이용을 해보면 x 증가량이 x2에서 x1을 뺀 거죠. x2에서 x1을 뺀 거고요. 분의 y 증가량은 y2에서 y1을 뺀 겁니다. y2 빼기 y1. 이 부분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 여기 대입한 것처럼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점이 1,3, 그 다음에 뭐 4,8 정도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구합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 4에서 1을 빼면 3이 되고요. 8에서 3을 빼면 5가 되겠죠. 기울기가 3분의 5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1,3을 대입한다 그러면 y 빼기 3은 기울기 3분의 5에 x-1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못 쓸 때가 있어요. 이 뭐냐면 이 분모가 0이 될 때, 즉 x1과 x2가 같을 때, x1 같으면은 이 분모가 0이 돼서 이 식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닐 때, 즉 x1과 x2가 다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x1과 x2가 같으면, x1, x2가 같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좌표축이 있을 때 x좌표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3,4가 있고 3,5 이렇게 있어요. 3,4와 3,5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 직선은 y축과 평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기울기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의 식은 그냥 x는 3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x좌표가 3인 겁니다. 그리고 y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x에만 조건이 붙어요. 이런 경우, 자, x1과 x2가 같을 때는 x는 x1 이렇게 직선의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자, 그리고 a, b는 0이 아닐 때, 분모가 0이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a, b 값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절편 구하는 방법이 y 값이 0일 때의 x 값입니다. 그래서 y에 0을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a분의 x가 1이 되니까 이때 x 값이 a가 나옵니다. 그래서 x절편이 a 이렇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 값입니다. 그래서 0 대입하면 사라지고 b분의 y가 1이니까 그러면 y 값이 b가 나오겠죠. 그래서 y절편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x절편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이 1차식이에요. 1차식은 다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y에 대한 1차식. 그리고 또 직선이고, 예를 들면 자, x절편이 만약에 뭐 3이고 y절편이 5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1 이렇게 직선의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절편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4번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아까처럼 만약에 y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x는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x축과 평행하다,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이 그어진다 그러면 y는 어떤 상수 이런 형태가 됩니다. 상수. 그래서 a,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x축과 평행하다. 그럼 y는, 그러니까 y에 해당되는 b, 그러니까 y는 b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y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x는 그리고 x좌표 하나 써주면 됩니다. x는 a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x계에서 y계수가 둘 다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직선이 아닙니다. 하나만 0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만 0이 되면 아까 좌표축과 평행한 그런 직선이 되는 거고 둘 다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m 아까 y는 ax 플러스 b는 거죠. 자, 이거의 꼴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풀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이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자, 근데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아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요식은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직선이다 그럴 때는요. 자, 요식으로 1번이라고 했잖아요. 1번 방법, 1번식으로 써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근데 단점이 미지수가 3개예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은 자, y는 ax 플러스 b로 푸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아까 y축과 평행한 거. 그래서 요거 또는 x는 어떤 예를 들어 x1 이거 c라고 할까요? 그냥 c 이렇게 상수. 요 형태 요거 두 개를 또 봐도 돼요. 이렇게 풀거나 또는 이걸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림을 좀 볼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가요. 두 개가 평행할 수 있어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를 평행하다라고 하고요. 자, 일치한다. 두 직선이 똑같을 때, 두 직선이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일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면서 특별히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나눌 때는 그 세 가지로 나눕니다. 평행, 일치, 한 점. 이렇게 나누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특수한 경우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직으로 만날 때 이 특징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자, 두 직선을 자, L을 y는 mx 플러스 n, 자, L''를 y는 m'(x) 플러스 n' 라고 하면은 일단 자,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나 일치가 돼요. 기울기가 같으면. 기울기가 다르면은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기울기가 틀리면은 자,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기울기 m과 m''죠. m과 m''가 다르면 이렇게 다르면 이 n하고는 상관없어요. n 즉 y절편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다른 상태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 돼요. 예를 들어 한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다. 나머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수직된다 그러면 요거의 역수가 되면서 부호 반대로 써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또 2분의 3이 있어요. 기울기가. 얘와 수직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역수. 이렇게 써주면 두 직선의 수직으로 만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 또는 일치가 돼요. 기울기가 같으면 자, 평행 또는 일치인데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y절편까지 같아요. 그러면 다 같은 거죠. 다 같으면 당연히 똑같은 식이니까 일치, 같은 직선이 되고요. 기울기 같은데 y절편이 다르면 평행이 됩니다. 평행. 기울기 같은데 y절편이 다르면 평행이 돼요. 그리고 두 직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데 직선을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직선의 특징이 y축하고는 아까 평행한 건 나타낼 수 없다고 했죠. 자, 이렇게 평행한 건 못 나타냅니다. 여기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두 직선, 일반적인 직선은 미지수가 3개 쓰입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더하기 b-y 플러스 c-가 0. 자, 얘의 위치 관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 일치, 한 점 이렇게 있어요. 일단 평행, 일치, 한 점. 자, 이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얘를 y눈으로 한번 바꿔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b 값이 0이 아니라면 자, 가정하고 일단 해볼게요. 자, 0이 아니라고 하면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써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 같다는 게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똑같이 있으니까 b분의 a와
B-분의 A-가 이렇게 같은 거고요. 자, 이거 A-로 나누고 양변에 또 B를 곱하면 이거 두 개가 자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분의 A, 이쪽은 B-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개수의 비율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하나 쓰고 하나 이 아래쪽에 이렇게 써가지고 요 비율로 보면 A-분의 A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써보면 A-분의 A, 그 다음에 B-분의 B, 그 다음에 넘어가서 C-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앞쪽의 비율이 같으면 이게 기울기가 같은 겁니다. 같으면 자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절편도 볼게요. 절편이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또 있기 때문에 B분의 C와 B-분의 C가 있죠. 이것도 만약에 절편이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도 C-죠. 이렇게 요거 두 개도 자리를 바꿔보면 여기가 C-, 여기가 B-, 이렇게 B, 자, B죠.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으면 y 절편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같으면 이거는 y 절편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y 절편이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이 다 같으면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으니까 똑같은 직선이 되겠죠. 이게 일치입니다. 그래서 일치할 때 식이 다 같은 거예요.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으면 일치가 되고요. 아까 평행이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다른 거였죠. 그래서 기울기 같고 앞부분 같고 뒷부분 다르면 이게 평행입니다. 평행의 조건. 그리고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이라고 했죠. 기울기가 다른 거.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서 두 기울기가 이겁니다. 이거. 자, 얘를 곱해 보면은 B-분의 A 이렇게 나와요. 이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일로 곱하고 그 다음에 일로 넘겨보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A 더하기 BB-는 0. 그쵸?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만드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랬어요.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예요. 일단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식이 1번이고 2번이라고 할 때 1번 식이라는 거는요. 여기 1번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 방정식의 해예요. 이 방정식의 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2번 방정식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점이라는 거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죠. 그래서 이 교점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두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을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하면 돼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교점을 구하지 않고도 자, 이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자, 일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 제가 그냥 설명을 한 번에 드릴게요. y는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하면요. 자, a도 모르고 만약에 b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 직선인 것만 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알아요. 이렇게 둘 다. 뭐 2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정확히 다 아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모를 때 이제 자, 2x 플러스 b 그러면 정확히 어떤 직선인지는 모르지만 특징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다. 자, 기울기가 1이면 x축으로 한 칸 갈 때 y축으로 두 칸 가니까 이 정도의 기울기구나. 그리고 y절편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2짜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런 직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알 수 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여기를 몰라요. 이렇게 m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도 지금 미지수 하나만 모르죠. 하나만 모르기 때문에 특징은 잡을 수가 있어요.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y절편이 3이다. 그래서 이렇게 0,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이면 m값이 1이면 이렇게 되고 m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고 자, m 값이 바뀌더라도 여기 0,3 이 점은 꼭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특징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y는 이번엔 mx 플러스 3m 플러스 2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m 하나만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K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둘 다 모르는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직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징을 못 잡지만 미지수를 하나만 모르는 상태가 되면 얘는 특징을 좀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특징 잡는 방법이요. 이 식을요. m으로 묶어요.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m은 모르지만 m이 막 바뀌더라도 이 곱해져 있는 값이 0이 된다면 이 m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x가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m은 사라지고 y는 또 2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은요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3,2를 꼭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직선이 나왔을 때 이거.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이 식을 우리가 항등식으로 보는 거예요. m에 대한 항등식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면 개수를 묶어가지고 개수 비교하죠. m의 개수가 x 플러스 3. 좌변에서 m의 개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 0이 되고 또 상수항이 2, 좌변도 상수항이 y. 그래서 같다 하면은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 두 직선이 있고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작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하나의 직선, 자, 제가 1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1번 직선, 2번 직선 있을 때, 자, 1번 직선의 식을 씁니다. 이거 우변은 0을 만들어 놓은 상태의 식이에요. 자, 이 식에서 이 좌변에 해당하는 거, 0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미지수 하나를 붙인 다음에 2번을 써요. 이렇게 씁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앞에 K, 이걸 일단 제가 문자 하나 또 써놓을게요. M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미지수를 두 개를 써서 식을 이렇게 만들면 이 식도요. 자, 이 전체 식도 1차 식이에요. 1차 식이라는 건 이것도 직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직선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M이나 K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을 찾아라 그러면 아까처럼 이 M에 대한 항등식 또는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쓰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고 이 값이 0이 되고 이 값이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근데 이 값이 0이 되는 게 1번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가 0이 되는 게 2번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m과 k에 상관없이 1번과 2번을 둘 다 만족하는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는 거예요. 1차식이니까 직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5,8을 지난다 그러면 5,8을 대입해서 이 m과 k를 구하면 됩니다. 자, 구하면 되는데 저거 양변에 만약에 m으로 나누면 사라지면서 이렇게 m분의 k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m이 0이 아닌 상태면은 0이 아닌 상태면 문자 하나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 쓸 때 하나 쓸 때의 차이가 뭐냐면요. 문자를 두 개 쓰면은 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문자를 하나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K가 0이면 자, K가 0이면은 요 직선 1번 직선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직선 요 직선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 2번 직선을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자, 요 식이 자, 2번 직선을 표현할 수 2번 직선 되려면 이 부분이 사라져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2번 직선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 자, 이 교점을 지나면서 지나는 모든 직선 중에서 요 2번 직선을 제외한 그러니까 1번 직선은 포함하고 그런 직선들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모든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문제풀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지수가 하나 줄어드는 게 또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미지수 보통 하나만 놓고 이렇게 풀게 됩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하고의 거리, 즉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라고 하고요. 이 수선의 발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자, 이 점을 지나고요. 자, 이 직선의 수직인 이 직선식을 구해요. 직선식을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직선에 기울기하고 수직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기울기를 알아낸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해서 이 직선식을 구합니다. 직선식을 구해서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이 교점을 알아내요. 자, 이게 수선의 발이죠. 이 교점을 알아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이 x1, y1, 그 다음에 직선은 자, 이거 일반형입니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일반형에서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 일반형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은 x1, y1이라고 하고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은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요. 자, 분모는 루트고요. 분자는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분모는 루트의 제곱. 이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이 들어가요. 제곱. 직선이면 둘 다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루트의 제곱 들어가고 이 분자는 요 점이 여기 들어가서 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x1이 요 x자리에 들어가고 y1이 y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점이 1,2가 있고요. 직선이 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있다가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자, 분모는 루트의 제곱 그럼 1하고 16이니까 17이 될 거고요. 분자는 절대값에 1과 2가 들어가면 됩니다. 2 들어가면 더하기 8 더하기 5 해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요. 자, 원점이면은 뭐 이거 식인데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0,0을 집어넣으면요. 이 분자가 사라지지 다. 00이면 이거 C만 나옵니다. 절대값 C. 이렇게 돼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게 뭐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직선이 있을 때 1번 직선, 2번 직선 그럴게요. 자, 1번과 2번의 각. 자, 요 각을 이등분하는 요 직선이 있고 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또는 이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그럼 각을 이등분하는 거 우리가 배우지가 않았는데 이거와 똑같은 효과가 자, 여기 선 위에 있는 점에서 1번 직선까지의 거리와 2번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면요. 이 각이 같아집니다.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요 거리면 이렇게 수직이죠. 이렇게 수직 이 거리 같고 여기 공통이에요. 이렇게. 그럼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RH S 합동이 되겠네요. RHS 합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 이쪽 각과 이쪽 각이 같아져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점 예를 들어서 뭐 x, y라고 이렇게 두고요. 자, 요 점에서 요 1번까지와 2번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것에서 이 자취를 구해주면 돼요. 자취를 구하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구해집니다. 두 개가 구해져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구한다. 그래서 자, 요 직선까지의 거리, 자, 요 거리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풀면은 해가 두 개 나옵니다. 그 두 개가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사선 공식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좌표 축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고 원점까지 볼게요. 이렇게 세 점 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x2, y2라고 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표시해요. 2분의 1의 절대값 일단 기호를 쓰고요. 자, 점 하나 이렇게 씁니다.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써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빼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곱하면은 x1, y2 되죠. 빼기. 이렇게 곱하면은 x2의 y1 절대값의 2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요 점이요. 그냥 1,2라고 해볼게요. 제가 요 점 좌표를 1,2에는 2,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좀 지우고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이렇게 돼요. 1,2고 2,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곱하면 1이죠. 이렇게 곱하면 4.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3이 되고 2분의 3.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3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외곽
빼서 실제 넓이 구해보면은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 세 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점 중에 하나를요, 자, 이렇게 원점으로 평행 이동하는 만큼 다 같이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어 놓고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거 세 개일 때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 확인하셔도 되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하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